배구 이야기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워했고 또 궁금한 점도 많았고 많이 쌓여있던 만큼 오늘 알찬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뭐 잘 됐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다룰 이야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한정된 상황 내에서 훨씬 더 밀도 높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배구의 가장 큰 이슈는 트라이아웃이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제 남녀부 동시에 이번에는 트라이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6일부터 내일까지 네. 6, 7, 8 3일 동안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일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랑 튀르키예가 시차가 6시간이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9일 밤 뭐 10일 새벽 이때쯤에 이제 좀 명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 뭐 구단들이 뭐 SNS를 통해서 뭐 누구를 선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맞아요. 요즘에는 쓸 수 있고요. 현장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가진 못했고 기자 대표에서 한 4개 매체 정도가 현장에 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있는 소식들을 좀 전달해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2개 매체 정도는 국내에 있는 이제 기자들 다 못 간 배구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소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2개 매체 정도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소식을 전달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라이아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9일 날 이제 드래프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배구 팬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구술을 어떻게 받는지, 이게 뭔지.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거든. 들어도 헷갈리거든. 이게 직전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기준으로 이제 2024-25 시즌의 성적이 기준입니다. 꼴찌가 35개, 6위가 이제 30개, 5위가 25개, 4위가 20개, 3위가 15개, 2위가 10개, 그리고 1위가 5개. 네. 해서 구슬을 나눠서 돌려요. 네. 저는 이거 돌려봤죠. 돌려서 이 구슬 뽑히는 거 로또처럼.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행사 코보 네. 주간 행사 보셨던 분들은 뚜루루루 해서 이제 뭐가 툭 튀어나온 구슬 그걸로 이제 순위를 정하죠. 그래서 뭐 재계약한 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꼬일 수 있어요. 뭐 1위가 5개의 구슬로 1순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률은 다르지만 서로가 출발선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사실 확률이 낮았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1, 2순위를 가져갔었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복불복이니까. 네, 신의 장난 뭐 확률 정말 알 수 없는 순서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9일 날 11시부터 여자부 먼저인가요? 남자부 먼저인가요? 진행 순서는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아까는 같은 날 진행은 네, 합니다. 이게 코보가 처음으로 이제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진행 순서는 아마 지금 제가 제 기억에는 이제 남자부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자부였던 걸로 아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자료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통 아침에 이제 전날 해서 오고요.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네, 남자부가 11시, 여자부가 2시로 아까 기사 봤던 게 잘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뭐 그런데 11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겠네요. 아, 그래요? 네. 6시간 차이니까. 근데 나 이거 또 배알못으로서 배구 잘 모르는 남자부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자부. 사람으로서 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왜 튀르키예에서요? 선수들이 오기 편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까운 작년 같은 경우 두바이에서 했고요. 올해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오해원 기자가 간사인데 왜 얘는 못 갔어요? 이게 풀 기자단이 있거든요. 네. 그 순서를 추첨을 하는데 네. 간사도 똑같이 한 번만 갑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순서를 뽑았어요. 근데 모 기자가 저 오해원 1번 나오면 난 이 판 이거 믿지 못하겠다. 잠깐 동작 그만.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뒤에서 3번째예요. 아, 진짜? 뒤에서 3번째? 그래서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했을 때 오해원이 뒤에서 3번째라니 이건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YSK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뽑히면 비행기 값이랑 다 코보에서 대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사실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가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이제 저희가 가서 기사를 작년에 제가 갔었잖아요. 네. 기사를 써서 이제 다른 회사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통신사처럼. 그걸 받은 기자들이 이제 각자 기사를 쓰는 거죠. 아 근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네.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로공사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해드렸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현장에 가면 기사로 쓰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 김종민 감독이 초조해 하는지. 오케이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레오와의 계약서를 들고 있다가 갔다가 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라이아웃에서 어떤 놈이 제가 이제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 몸 열심히 풀고 공도 빵빵 때리고 있는데 체육관 저 구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YSK님이 외국인 선수들도 비행기 티켓값 다 주는 건가요? 당연히 다 주죠. 그래요? 초청되는 겁니다. 초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처음에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135명 신청했고 여자 선수는 72명.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의 자료를 각 구단에 다 줍니다. 그래서 그 구단들이 선수들을 다 파악해서 일단은 서류상으로. 네. 서류 영상 서류와 이런 영상으로. 거. 예. 그래서 그 우리 팀에선 이 선수를 초청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코보에 제출하면 그 코보는 그 선수들의 추려서 상위 40명, 남자 상위 40명, 여자 상위 40명을 초청 명단으로 정하고 그 선수들을 말 그대로 초청 튀르키예로 올 수 있게 하죠. 근데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그 40명이 30명까지 줄었고 여자부도 40명이 34명까지 줄었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트라이아웃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구슬 뽑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계시네요. 언제까지 프로스포츠에서 구슬 돌리기 1,000원 플러스 오디션 보고 용역 뽑나요? 자체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자유계약제로 좀 갔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자유계약제를 하다가 이제 트라이아웃으로 그쵸. 갔다가 다시 이제 자유계약제로 변화를 좀 모색 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트라이아웃제를 만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자본력의 차이가 팀마다 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은 틀을 맞춰서 여기서 안에서 뽑고 비용도 정해놓으면은 그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의성을 좀 본 건데 이제는 사실 구단들이 어느 정도 좀 프로로서 자리 잡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팀에 맞는 선수를 좀 더 노력을 하는 팀이 좋은 선수를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겠죠. 금액은.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근데 그걸 다 지키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는 완전히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자유계약일 때는 어느 구단에서는 이 구단이 쓰는 거에 몇 배 엄청 많이 주고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의 불균형이 생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V리그는 상향 평준화를 위한 리그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하는 리그였다. 그래서 사실상 맞아요. 이 트라이아웃 드래프트는 하향 평준화를 위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V리그에 100만 불짜리 선수가 오던 V리그가 10만 불짜리 선수를 30만 불, 40만 불에 주고 사는 리그가 된 거예요. 네. 이 제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V리그가 좀 질적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단들이 과거에 100만 불짜리 선수를 쓰던 때가 좋았다. 왜? 10만 불짜리 선수를 30만 불, 40만 불을 줘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차라리 돈이라도 써서 재미라도 있게 해보자. 그렇죠. 라는 이제 공감대가 내가 돼서 원하는 선수라도 뽑아보자. 네. 근데 저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축구지만 그 디즈니 플러스에 웰컴 투 렉섬이라는 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렇죠. 그 라이언 레이놀즈랑 그 이제 배우 둘이서 그 영국의 오브리그 네. 팀 인수해서 하는 내용인데 보통 그게 이제 렉섬이 저같이 이제 축구 빠돌이들은 미쳐가지고 네. FM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하브리그에서 시작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렉섬이 보통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브리그면은 1부, 2부, 3부, 4부, 5부 간신히 그게 있는 그런데 아무튼간에 나중에 보십시오. 특히 심심하실 때 보시면은
중간중간 되게 지루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딱 좋은 건데, 근데 사실 거기서 그렇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 팀이 있고 적은 팀이 있고, 맞아요. 또 돈이 적은 팀은 적은 팀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또 이제 하는 게 그 프로리그에서는 일종의 좀 묘미까지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런 걸 좀 언더독의 반란을 좀 우리가 바라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왜 네. V리그는 남자부도 여자부도 7팀 모두가 목표가 우승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전력상 우승에 도전할 수 없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팀도 우린 이번 시즌 우승하겠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잘 뽑아서.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유계약 시절에도 물론 이제 시몬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항상 비싼 용병이 제일 잘한 건 아니에요. 레오나 가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데리고 와서 네. 효율적으로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의 사정에 맞는 외국인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진짜 아까 그 결국에는 자유계약 제도로 갔을 때 제가 농담처럼 뭐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지키나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뒷돈에 대한 그 좀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으면 자유계약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계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외국인 선수의 연봉도 셀러리 캡에 넣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캡이 있으니 네. 과거처럼 어느 팀은 정말 많이 쓰고 어느 팀은 못 쓰고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랑 외국인 선수를 같은 그물 안에서 가둬놓자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계약과 트라이아웃 드래프트의 뭔가 이게 하이브리드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 좀 이제 배구 매체 해외에서 매체들이 늘어서 선수들의 약간 연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뒷돈을 주기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다 뭐 토스로 거래하면 자료가 다 남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아니 모든 선수의 연봉 지급을 구단에서 코보로 해서 그렇죠. 코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면 되지 않냐? 그렇네. 라고 했더니 네. 그러면 이제 코보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나도 왜냐면 코보가 아니어도 그럼 뭔가 그 유한회사 같은 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 확실하게 그 입금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이 그러니까 남는 게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되는 것 같다라고 저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좀 개선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어쨌든 2주 전 방송 때 제가 재계약 확실한 선수는 레오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좀 이러면 또 저희 틀렸다고 할 텐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오희연 선배도 말씀해 주신 참가자가 30명까지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유력했던 선수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빠져나갔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그 드래프트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안 온 선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온 선수들 중에 각 구단들이 막 1순위, 2순위로 뽑았던 유력한 선수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에레라 선수와 구테레스 선수가 대표적이거든요. 에레라 선수 같은 경우는 한 개 구단 1위 그리고 한 개 구단에서 2위였거든요. 이거 이제 어느 구단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구티에레스 선수도 1위 표를 한 표 받았던 선수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을 좀 유념해서 보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협상의 기술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협상의 기술에서 V리그가 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트라이아웃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시즌 중에 받잖아요. 참가할 거다. 우리 선수가 V리그 트라이아웃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135명이 모인 남자부의 경우에 135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구단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상위 40명.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는 선수들이 있겠죠. 40명 안에는. 근데 이 선수들이 꼭 V리그에만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선수들도 2024-25 시즌에 뛰었던 팀이 있고 우리가 뭐 막 이름 많이 얘기하는 그 에반스, 캐나다 국기 에반스만 해도 지난 시즌에 그렇죠.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그 선수 보고 온 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장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는 놈으로 내가 잡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V리그 트라이아웃보다 먼저 얘가 잡힐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리그가 해외 다른 리그에 비해서 좀 돈을 후하게 주는 편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기량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편인데 네. 안정적인 또 계약을 원하잖아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보통 1월, 2월 때부터 이미 그 다음 시즌에 어디서 뛸지 계약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웃을 내놓고도 이미 이제 행선지가 정해지면 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아까 보니까 한국 리그가 다른 타국 리그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다, 빡센 편이다라고 그게 하는데 굉장히 크죠, 사실. 아 그게 커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좀 희석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그냥 가면 어깨 갈리는 리그다. 대신 돈을 많이 벌어. 라는 인식이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는 있었고 네. 지금은 뭐 조금 희석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한테는 여전히 V리그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 수가 많고 힘들다. 휴식일이 짧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들쭉날쭉하니까 네. 휴식일이. 그래서 힘들다라고 인식이 좀 굳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돈은 벌지 몰라도 좀 약간 꺼려지는 요소가 명확한 그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 선수가 이제 물론 아시아 쿼터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팀 공격의 30%에서 50% 정도를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받는 부담도 크고. 네.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다 피로도가 큰 거죠. 네. 레오도 재계약이 확실시 된다고 했었는데. 네, 레오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네. 왜 레오를 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 상황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네. 비에나 선수나 러셀 같은 선수들도 재계약할 확률이 높아졌고 한국에 한번 왔던 선수들이 다시 올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니까 기사에 써먹는 구간이 명과. 구간이 명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재계약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라인업이 괜찮다고 했었는데 남자부의 네. 경우에는 선수들이 야금야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볼만한 선수가 많이 줄었다. 거의 좀 이런 많은 평가가 팀들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이번에 꼭 재계약 안 하고 새 선수를 뽑을 것 같은 팀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거의 네 팀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왜냐면 재계약 신청한 선수가 3명밖에 없으니까 음. 남자부의 경우에는 KB손해보험 비에나 선수 그리고 대한항공 러셀 선수, 현대캐피탈 레오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팀은 무조건 새로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공통된 건 남자부도 여자부도 현장을 막상 가보니 별로다. 다 반응. 지금 34명이 다. 오늘은 아직 이때 또 첫날이기 때문에 네. 몸 상태가 아직 안 올라온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3일째 경기까지 좀 보고 좀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긴 해요. 왜냐하면 보고 갔던 선수도 실제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나 키 실측을 해보면 프로필에서 봤던 것보다 작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야쿱도 저랑 키가 크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 실제 프로필과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계약 신청 안 한 네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막상 또 뽑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블루즈님이 항공왕조의 일원이었던 링컨 윌리엄스 다시 올 수 있다는 문장도 봤는데 신청 명단이 신청을 있어요. 했어요. 신청 네. 명단이 있습니다. 사진도 봤거든요. 뭐 가능성은 봐야겠는데 지금까지 좀 유력한 선수를 제가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 선수 중에는 링컨은 좀 없었고 경력자 중에서는 아히 이름이 좀 언급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왜냐면 아히는 부상으로 돌아가서 독일에서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카드에서도 실제로 아히를 잘하네? 라고 보고 있었고 또 아히가 또 이번에 또 신청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히 선수를 눈여겨보는 팀들이 좀 있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방송 전까지 들은 거로는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근데 김효경 기자 말대로 이게 이틀차 다르고 또 3일차 달라요. 실제로 실바도 순번이 그렇게 막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막상 한국에 와서 데리고 와서 해보니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라이아웃에서 그 3일간의 그 짧은 시간에 이 선수의 모든 걸 다 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써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부 네. 구단들은 우리 시즌 중에 이미 우리 V리그에 좀 올만한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실제로 이 선수가 24, 25 시즌에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해외에 나가서 파악하는 팀들도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부 같은 경우에 좀 유력한 선수로 지금 많이 알려진 선수가 그 쉐런 버논 에반스 선수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가브리엘 캄디도 선수, 그리고 아라우조 선수, 호세 마소 선수, 요 4명 정도가 좀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경력자 중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히 선수가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자분은 왜 안 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자부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네. 여자부도 이제 또 현장에 있는 다른 기자분한테 좀 제가 여쭤봤어요. 네. 제 선배님인데 좀 이제 좀 주목받는 선수 중에 이제 러시아의 데미도바 선수, 이 선수 아마 팬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선수가 좀 실력과 외모를 모두 갖춘 선수라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도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뛴 자네티 선수. 아 데미도반 사진도 있네 우리가. 오, 네, 이 선수입니다. 19살이에요, 19살. 190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190에 네. 아포짓. 근데 여기에는 우리 신청할 때는 네, 아웃사이드로 OH로 돼 있죠. 네. 아웃사이드 히터로.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미국의 가이스버거 선수, 그리고 가이스버거. 케냐의 파멜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이 케냐 선수는 외모 보시면은 파워가 장난이 아닐 것 같다 느낌이 딱 오실 실바 거예요. 느낌이 나? 실바보다 더 강한 느낌. 아 그래요? 실바보다 어떻게 실바보다 강하지? 혹시 제작진 보시- 지금 찾아줄 수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알아요. 네. 너무 궁금한데. 파멜라 선수. 네. 파멜라. 네. 사이아우 파멜라에서 한번 네. 혹시나 사진이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아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빅토리아, 트투쿠 이 두 선수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토리아 선수는 충분히 재계약 그러니까 대상이죠. 이게 네. 기존 팀의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타 팀에서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튀르키예에 가보니 선수들이 기대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OK저축은행도 레오와의 재계약 사인까지는 갔었어요. 재계약을 한 서류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레오를 다시 쓸 거냐 아니면 새로 뽑을 거냐. 그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마감합니다의 순간까지도 고민하다가 서류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IBK 기업은행도 빅토리아와 재계약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눈여겨본 선수가 괜찮다. 그럼 빅토리아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번에서 뒤에 있었던 팀이 아니면 빅토리아가 재계약을 안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아시아코트에서 정관장이 위파이 선수를 지명했던 것처럼 네. 다른 팀이 데려갈 가능성도 그쵸.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아도 친다고. 아도 친다고. 투투쿠 선수는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튀르키예 리그에서도 아마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투쿠는 튀르키예 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진짜는 처음 뽑는 선수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 뽑는 선수들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라는 건 이 선수들이 계약을 해서 결과가 딱 릴리즈 돼요. 우리가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하고 14팀이 딱 뽑아요. 그리고 나서 시즌 개막하기 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뭐 이 선수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지난 시즌에 마테이 같이 뭐 계약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뭐 선수가 숨겼던 부상이 그럴 수도 있죠. 생겨서 네. 공개가 돼서 뭐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단들이 지금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1번 픽으로 뽑는 선수 말고 2번, 3번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빅토리아 재계약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들고 있다가 하지만 이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3일째까지 지켜보면 되는 거죠. 들고 있는 게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저희도 들은 정보가 1일차까지밖에 없어요. 남은 이틀이 사실 네. 더 중요합니다. 네. 잘 보면. 저 선수인 것 같네요. 이분이 맞나요? 아, 네네네. 오. 키가 좀 작긴 해요. 그래서 170배라는데? 네, 즉 70이요? 그 정도로 작나요? 그건 아닌가? 키가 작긴 해요. 네. 파벨라 172. 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프로필상에 172에 아포짓 오타가 아니고? 172요. 근데 여자 선수니까. 그래도 너무 작은 거 근데 아닌가? 점프력이 있으니까. 탄력이 네. 무지막지한가?
아프리카 선수들 배구하는 거 못 보셨죠? 못 봤죠. 아 저는 실바 봤죠. 실바는 아니, 아프리카 아니, 아니구나. 모바. 그게 아니라 실바 아프리카 모르네. 선수들이 네. 흙바닥에서 배구하는 거 못 보셨죠? 아 미칩니다 진짜. 아 그래요? 와 저렇게 점프를 뛴다고 할 정도로 네. 진짜 점프를 엄청 뛰거든요. 오. 제가 왜 강하다고 느꼈냐고 하니까 제가 잘한다고가 아니라 강하다고 네. 느껴졌냐고. 그냥 네, 예. 외모가. 예, 외모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주목 신장이 저 정도인데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있죠. 저희는 사실 네. 보질 못해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아서 눈에 띄는 걸 수도 있고요. 정말 기량이 뛰어나서 눈에 띄는 걸 수도 혹시 있고요.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 소식을 좀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나오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들이 좀 네, 첫날에는 보통 그냥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공통적인 네. 저도 10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이었다. 그럼 그 10분 중에 8, 9분이 아, 별로다.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게 트라이아웃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라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V리그의 트라이아웃 자체 개최가 늦어버리다 보니까 구단들이 원했던 선수가 못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단들도 튀르키예에 가서 우리가 원했던 선수가 없다라는 소식에 부랴부랴 지금 다음 플랜 B, C, D, E를 막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단들로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블러핑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 다른 구단에서 또 그 선수를 보기 때문에 위장 정보를 흘리기도 해요. 아, 나 솔직히 마음에 없는데 네. 아, 나 우린 쟤로 갈 거야 막 이렇게. 누구 괜찮더라 이런 네. 이야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모 구단은 정말 우리는 이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팀도 있고요. 정말 그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김연경 네. 그러게 김연경 이제 선수가 아니라 어드바이저죠. 그렇죠. 김연경 어드바이저가 맨 눈으로 네. 선수들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안경 쓰고 보고 계시던데? 네, 진짜 매 눈으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코칭 스텝 공식 코칭 스태프가 아니잖아요. 어드바이저면 그냥 그래요? 봉식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 코칭 스태프가 아니라 네. 어드바이저면 약간 그 외부에서 고문이 고문인 이런 거죠. 느낌. 고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식 딱 오피셜한 그 코칭 스태프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아 저분 그냥 흥국생명 관계자다라는 느낌을 네. 뿜뿜 주면서 네. 현장에서 매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어쨌든 확실히 좀 잘하는 선수들은 눈에 띄잖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자네티 선수 같은 선수들은 뭐 순서와 다를 뿐이지 어느 팀에든 뽑혀갈 확률이 높고요. 이제 어떤 분이 라셈 얘기하셨는데 라셈 선수가 사실 4년 전보다 좀 기량이 늘었다는 평가도 꽤 많더라고요. 지난 시즌 푸에르토리코 MVP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라셈 선수도 다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좀 있어 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위장 전술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조성수님이 요스반이랑 라센 뽑지 마라. 산타나 뽑지 마라. 예. 근데 확실히 요스바니는 지난 시즌에 본인 커리어에 어쩌면 되게 안 좋은 모습을 V리그에서 보여주고 갔기 그렇죠. 때문에 V리그의 모든 팀들이 이제 요스바니의 그러니까 장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단점도 그만큼 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평가는 뽑힐지 안 뽑힐지에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요스바니보단 다른 선수들을 보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트라이아웃 나온 선수들이 또 만약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때는 여기 선수들을 그렇죠. 뽑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뽑는 거죠. 네. 초청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트라이아웃 명단에는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단이 여러 각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사례가 야쿱입니다. 네. 키 작다고 안 뽑혔던 야쿱. 아, 그리고 PRWS님이 이 질문 벌써 한 몇십 번 올리셨는데 과거에 자유계약 시절 28만 달러 연봉 상한이 있었는데 각 구단들이 주는 뒷돈에 대해 서로 견제는 안 했나요? 엄청났죠. 아 견제했어요? 네. 그거에 한 5배 이상 주는 선수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네. 견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새끼가 죄송해요. 저놈이 저 돈을 줘? 하면서 이제 뭐 찔른다던가. 그럼요. 네. 아 진짜로? 실제로 역으로 그래서 선수들이 쟤는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해서 울면서 돈을 더 준 사례들도 많아요. 뭐 이 정도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정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거보다도 더 주고 그런 사례들이 막 굉장히 이게 많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들끼리 친해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구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를 받았어
라고 까요. 음. 그런데 나는 우리 구단에서 너무 잘해줘. 근데 이 선수는 나 잘해주지만 얘만 못해. 연봉이 또 적어 근데. 그럼 뭐 그거 뭐 플러스 알파들까지. 그러면 이 선수는 시즌 중에 조금 이제 잠잠해지기도 하고 자의에 의한 그 약간 태업도 하고. 항의성으로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되게 웃긴 게 뻥튀기를 하는 선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30만 받았는데 이제 다른 외국인 선수한테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40만 받았어 이런 선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좀 보완책이 있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사실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단속하고 네. 견제하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금융 있는 거 아니야? 실명제인데요. 그러니까 요 20세 지금 21세기 2025년인데 지금 내가 40대 중반인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어디 있었지? 완소남님이 마테이콕 선수 물어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히터도 생각하는 구단들이 처음에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부상이 또 잦고 네. 그런 면도 있어서 조금 사실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마테이콕 선수 역시 좀 대체 선수나 교체 선수로 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마테이 선수 실제로 지난 시즌에 대체 선수로 거론됐던 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못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 V리그 팀의 레이더에는 어쨌든 걸려 있는 선수죠. 마테이는 검증이 됐다라고 네. 분류는 되어 있어요. 스폰서 맞다. 스폰서 질문 있었습니다. 스폰서 어찌 되고 있나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배구 연맹에서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냈었죠. 스폰서 오세요. 네. 네. 좀 이게 우리가 스폰서를 구하고 있다. 이제 좀 널리 알렸거든요. 널리 알린 의지는 한 가지예요. 최대한 좀 좋은 조건에 좀 스폰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현 선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안 될 때는 스폰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스폰서들은 있는데 좀 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다. 이것도 이건 거죠. 우리에겐 플랜 B, C가 있어. 네. 카드가 있어요. 네. 내 주머니는 이미 계약할 팀, 그러니까 계약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데는 있어요. 근데 이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거죠. 그냥 대학으로 설명해드리면 내가 A 대학, B 대학, A 대학, B 대학 합격했어. 네. 근데 C 대학이 아직 지금 이거 뭐라고 하죠? 후보? 예비에 있는 거야. 예비 한 1번이 2번인 거야. 그러면 이제 등록금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내놓지